시간에 이어서 논술의 또 가장 많은 유형 중에 하나인 비교 분석형 또는 대비행위라 하죠. 지난 시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만은 논술은 사실을 다루는 장르가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다루는 장르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이슈,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있을 것이고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논술 시험에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은 주장이 어떤 지점에서 같고 서로 다른 주장이 어떤 지점에서 다른지를 명료하게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을 체크하고자 할 것입니다. 흔히 이제 토론 문화가 발달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토론 문화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남의 의견을 함부로 자의적으로 오해, 곡해하는 데서 건전한 토론은 불가능해지는 거겠죠. 오늘 그래서 많은 대학교, 특히 이 유형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외대 구분 없이 전 대학이 다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문항 속에 들어있는 유형입니다. 오늘은 좀 쉬운 주제를 가지고 대비형 논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오늘 이제 예제 첫 번째니까 셈이 좀 쉬운 포맷으로 했고 주제도 쉬운 거로 잡았습니다. 경쟁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의 이 두 입장을 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 두 제시문만 줍니다. 요 공통 기준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 두 제시문을 꼼꼼히 읽은 다음에 기준을 세워서 공통점과 차이점, 당연히 차이점이 중요한 거겠죠.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기준을 미리 준 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 지문인데요. 참고로 이 영어 제시문은 수준이 좀 높습니다. 혹시 예습하실 때 읽어보시다가 너무 어려워, 나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논술 포기할래,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과거에 이제 서울대 면접 문항으로 나온 영어 제시문입니다. 주제는 평이하고 쉬운 것일 때 제시문은 까다롭게 나오는 것은 점수 차이를 내기 위한 출제자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쟁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적극 동원하셔서 영어 제시문 한번 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내용을 바로 설명드릴게요.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 그 다음에 사회의 제도 또는 어떤 사회의 사람들 간의 관계 맺는 방식 다 달라집니다.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치열한 또 적극적인 삶 이런 걸 긍정적으로 볼 것이고, 경쟁이 갖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그런 사회 또는 그런 개인들은 가급적이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겠죠. 이 지문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경쟁이라는 게 개인 대 개인의 경쟁이든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경쟁이든지, 경쟁이라는 것이 개인과 집단의 삶에서 가지는 세 가지 역설적인 측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첫 번째 역설이요. 그 유명한 이야기,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개인들이 또는 집단들이 경쟁에 나서는 것은요, 지극히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정진시킵니다. 이거는 대단히 경쟁의 긍정적인 측면이고, 요것 때문에 이제 경쟁의 원리를 좀 바람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요 문제를 맞춘 애들은 시험이 5,000원 준다라든지, 아니면 돈을 걸기 하면 빨리 푼 사람 집에 일찍 간다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어떤 난가의 어떤 비교 경쟁 이런 상황 자체가 개인이나 집단의 잠재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서는 이제 지난 200~300년간 자본주의 사회, 즉 경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 경쟁의 원리로 인해서 사회적인 에너지,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의 어떤 생산성을,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죠.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고 부는 정지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 신문에 보면 사회 전체의 부를 정진시키는데 기여한 노동자들은 그 부의 분배에서 소외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의 진보는 긍정적인 거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 요거는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다소 좀 관념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있을 때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물질적 가치, 쉽게 말하면 돈, 재산 이런 거를 두고 경쟁을 벌이죠. 물질적 가치관이 팽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반대급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선진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통계 예를 들면 통계 자료가 등장하는 거겠죠. 자, 요거 역시 삶의 질을 떨어뜨린 요소 부정적인 거.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영어제 신문을 표면적으로는 경쟁의 세 가지 역설. 역설이라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내만 잘 되려고 했는데 전체가 잘 돼버렸네. 역설이죠.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 전체가 잘 되자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다 잘 됐어요. 그럼 역설이 아니죠. 나만 잘 돼야 돼. 쟤보다 내가 잘 돼야 돼. 근데 다 잘 돼버렸어. 이상하네. 역설이죠. 생산성이 올라가고 먹을 게 많아지면 안 다투고 골고루 나눠질 것 같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이렇게 잘 분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상식인데 세상이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더 분배가 불공평하게 돼요. 그 역설이죠. 그 다음에 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왜 사는 게 이 모양이지? 왜 마음이 텅 비지? 돈을 많이 벌수록 왜 내 마음은 더 허전하지? 왜 살지? 이런 생각. 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봤더니 이 제시문은 결국 경쟁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구나. 영어 지문을 독해하실 때는 이렇게 자기 언어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쟁의 원리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요거를 독해내시면 되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 나의 입장과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가 독해가 돼야 돼요. 자, 거기 이제 나 제시문을 한번 보시면요. 시입니다. 시. 시는 당연히 전달하고 하는 메시지를 정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함축적으로 전달하니까 여러분들은 시를 이 가나다 전체 제시문을 통합했을 때 형성되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특히나 가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의 양면성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시의 주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시에 다 읽어보셨으리라 믿고 한번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는 기운찬 나가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길은요, 기운찬 나, 인간이 이동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해야 될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무생명들이 있습니다. 자, 시 속에는 여리고 아주 연약한 힘없은 다수의 생명들이 나의 강한 구두발에 밟히고 상처받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에 대해서 내가 장하다 이런 뉘앙스보다는 내가 이 산길을 활보해버리면 이 산길을 삶의 토대 서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무생명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연민, 반성 뭐 이런 정서를 느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시는 가에서 이야기하는 경쟁의 양면성 중에서 경쟁의 치열한 경쟁이 결국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두고 강자와 약자가 다툴 때
강자에게로 많은 자원들이 치우쳐버릴 때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러면 결국 이 시는 경쟁의 양면성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는 그런 시다. 경쟁의 양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열심히 해서 잘 되지 않느냐에 주목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야, 그 경쟁은 필연적으로 루저, 그러니까 결국 낙오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낙오자들의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 않느냐. 그리고 경쟁의 원리는 위너는 소수고 루즈가 다수야.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이고, 나는요, 잘 보세요. 당연히 대비하라 그랬으니까 경쟁의 원리 그리고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이 현실을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삶에 자극이 되고 발전의 기회가 되는 측면에 주목할 겁니다.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보라. 이 자연 생태계의 원리, 적자 생존 아니냐. 치열하게 살아남으려고 경쟁하는 속에서 생물은 진화하는 것이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고요. 따라서 경쟁의 원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돕고 살자. 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를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을 키워서 우리가 위너가 되면 옛날에는 조금 차지했던 것을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발전의 기회입니다. 자,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자. 경쟁력을 키우면 발전의 기회다.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요, 여러분 견해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경쟁의 원리가 인간의 삶에 좋은 영향도 미치고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하는데 그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 라제시문을 쓴 시인같이 경쟁의 결과 나타나게 될 사회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우려하는 그런 입장에서 쓴 시고, 그러고 그 약자들의 고통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보듬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경쟁력을 키워서 승리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우리들이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적어주면 좋은 답안이 되겠고, 이것을 400자 내외에 완결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은 노수쌤이 작성하신 예시답안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예시답안 보기 전에 한번 스스로 작성해 보는 것도 이런 쉬운 주제는 논술 공부, 여러분의 논술 공부에 논술 공부가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항을 가겠습니다.